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혁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기 전에 늦게 오셨습니다. 김포신문의 김주현 기자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포시의회 김인수 부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사 대표로 모신 분입니다. 곽종교 김포저널 대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말씀을 듣고자 모신 분입니다. 김종식 한강신도시 클린데이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좀 안타까운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우리 김포 한강선 핵심 주체 기관인 우리 김포시의 부서장님들도 모시려고 했는데 공문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못 참석하신다고 그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참석하는 이유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포 한강선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의 철도 계획 관련 현안 업무 협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김포시에서 저희 토론에 보내주신 불참 공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철도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 대표 단체 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사정상 참석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의 진행에 앞서 오늘 토론의 개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일정이 각종 SNS와 카페를 통해 알려진 이후 많은 분들의 우려와 의견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시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건폐장 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김포 한강선 유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며 이미 광역교통계획 2030에 반영된 김포 한강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최선의 방안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포 한강선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는 분명 있지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김포 한강선이 정상적으로 유치되는 발판이 되기를 좌장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정책 토론회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먼저 김포시 의회 부의장님의 김인수 부의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수 부의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를 위한 고찰. 먼저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김포 한강선 연장 추진은 김포시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포 한강선으로 명명되어진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사업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정상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여러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지역 언론을 통해 이를 바라보고 있는 김포 시민을 비롯한 김포시의 사회단체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마련된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국가철도망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의 향후 일정과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김포시와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봄으로써 앞으로 김포시의 수건 사업이자 김포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김포 한강선 연장 사업의 성공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포 한강선 연장 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철도망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과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그동안 김포시의 진행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한강선의 연장은 지난 2019년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2030 구상안 발표 시에 지하철 5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을 위해 올해 말 대광의 입안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지하철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촬영 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우리 시와 제3차에 걸쳐 실무회의를 실시했으나 검단 경유 노선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김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진행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건폐장 동시 이전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던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건폐장을 포함한 BC값인 0.99와 포함 불가인 BC값인 0.78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국토부 대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김포 한강선을 정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건폐장이 포함되어 있는 BC값인 0.99를 적용해야 가능하지만 김포시는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과 보고자료를 통해서 김포시에서 현재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지하철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용역 시행 관련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위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정책 대응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용역기관 및 지자체 협의가 지난할 경우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포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의 현황과 그리고 김포시의 진행 경위와 현재 김포시가 김포 한강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인식과 향후 계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으로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에 대하여 김포시의 상황 인식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8월 B시값 0.78의 용역 결과를 대강위에 제출하였으며 지난해 10월 대강위는 김포시에서 건폐장 포함 불가인 B시값 0.78로 제출했다며 이러한 수치는 지하철 5호선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홍철호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으며 홍철호 전 의원이 자체 용역을 통해 건폐장을 포함한 B시값 0.99를 만들어 김포시가 다시 수정된 용역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적용 기준이 0.9 이상입니다. 적격 기준을 몰랐다는 사실에 김포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김포시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첫째, 김포시는 지난 10월 건폐장을 포함한 B시값 0.99와 불가 포함인 B시값 0.78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국토부 대강위에 제출해 놓고서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온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서 부적격의 내용과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지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자세로서 행정기관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장 없는 김포 한강선에 몰입되어 자칫 김포 한강선이 검단에서 멈추고 국토부 서울시가 한강 신도시 및 북부 지역에는 GTX-D를 약속해 줌으로써 또다시 20-30년 기간 동안 김포 시민을 희망 고문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포시는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폐장 없는 김포 한강선보다 제대로 된 김포 한강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포시 도시철도가 보고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2,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용역 시행 관련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이전 차량기지 위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정책 대응 방향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시 용역 기관 및 지자체의 협의가 지난할 경우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김포 한강선이 정상적으로 유치되려면 새로운 인식 전환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필승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성의 미확보 문제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 간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한강선의 지자체 협의 및 예타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했지만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건폐장 개발 등 지자체 간 이견으로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폐장 이전을 하면 서울시가 방화동 부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을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B씨값의 재고에 반영되는 바 현 시점에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폐장 이전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 대강이와 발표할 예정인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과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후보 사업이 아닌 선정 사업으로 포함되기 위해선 충분한 B씨값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 지자체 간 사업 추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 시점 상에서 충분한 B씨값의 확보와 사업 추진의 합의에 관한 관건은 건폐장 이전 및 개발 협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 한강선이 2021년 정상적으로 유치되려면 건폐장 이전 문제에 있어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포시 건폐장 문제의 논의 회피입니다. 김포 한강성 정상 유치에 있어 뜨거운 감자이며 김포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폐장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현지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건폐장 이전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폐장을 포함시키지 않는 B씨값 0.78은 사업성이 없어 대강의에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건폐장이 포함되는 B씨값 0.99를 적용할 경우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 한강선의 정상 유치에 따른 건폐장 이전 문제는 김포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결론 내려야 할 사항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강이 입안 불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대강이가 광역교통 2030이라는 정부 계획을 발표할 때 그냥 한강선이 아니라 홍철호 전 의원이 명명한 명칭, 즉 김포 한강선이라 명명하고 노선도까지 포함시켜 발표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경기도, 인천시와 서울 건폐장 이전이 합의되지 않고 김포시 또한 건폐장 김포 이전 불가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오는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상 김포 한강선 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2026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시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 문제의 중요사항으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지는 건폐장에 대해 건폐장이란 어떤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폐장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장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줄임말이며 아래 두 분류의 업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처리 업체. 건설 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여 순환 골재로 만든 후 재활용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 목적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수집 운반 업체. 건설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중간 처리업체 1개, 수집 원반업체 7개 등 총 8개의 건폐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님비 시설이어서 많은 논란과 오해를 낳고 있는 건폐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팩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방화동의 건폐장 이전이 반드시 김포시 구역 내 이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폐장 이전을 하면 서울시가 방화동 부지를 개발하여 그 개발 이익이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빚값 재고에 반영되는 바, 건폐장 이전 대상 부지 역시 그 대상 지역별로 경제성이 모두 상이하므로 최적의 빚값이 확보되는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건폐장 이전은 정치적인 거래가 아닌 사업적인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특정 지자체로의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폐장은 막연한 혐오 시설로서의 이미지가 있지만 이미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건폐장은 예전부터 김포시에 있어 왔습니다. 경기도에 약 102개의 중간 처리 업체가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 김포시에도 1개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집 운반 업체는 경기도만 해도 354개가 설치되어 있고 김포시에 무려 18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건폐장 소음 분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수집 운반 업체의 절단 행위가 2019년 4월 19일로부터 금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집 운반 업소는 매립 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 구역 50cm 이하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시 보관소를 승인받고 그 장소에서 절단 행위를 해왔습니다. 통상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이 건폐장의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폐장에 대한 팩트 체크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한 포석으로서 김포 한강선의 정상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건폐장 이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이제 서울시도 대광의 조정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김포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김포시 미래 100년을 위해 여야를 떠나 김포 정치권 전체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하면서 김포 한강선의 정상 유치 문제에 있어 김포 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회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제하신 내용은 그동안 아마 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즉 김포 한강선 각 기관의 입장과 진행 경위, 그리고 유치, 그리고 건폐장과 관련한 팩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정책 토론의 주제인 김포 한강선 유치와 김민수 의원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교 대표님, 김인수 부회장님의 발제를 들으셨는데 김포 한강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포시의회 김인수 부회장께서 주제 발표해 주신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를 위한 고찰을 잘 들었고요. 저는 법적인 문제인 그 내년 4월에 마무리되고 상반기에 확정 고시될 제4차 국도 철도망 구축 계획과 오늘 10월 발표될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그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김포교통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김포 한강선 유치에 대한 전략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PPT 자료 첫 화면입니다만은 그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광역교통 2030 구상안을 마련했고요. 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 2030의 3대 목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밑에 통행 비용이나 환승 시간은 별도로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은 현재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앞으로 2030 구상안이 반영되고 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와 서울시는 현재 85분인데 30분대로 줄인다는 겁니다. 위에 표시된 이 그림은 GTX 노선과 상당히 GTX 노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집니다. 이 위치들이 고양시는 GTX A 노선이고 인천은 GTX B 노선, 그리고 남양주 쪽은 C 노선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구상안에 따르면은 수도권의 경우는 광역 급행철도를 간선축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서부와 남부로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서부 같은 경우는 서남권과 서북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서남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GTX BC가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완공이라든지 인천 2호선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사업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는 서북부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GTX A 노선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고양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나가는 GTX A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김포 한강선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김포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제2순환 고속도로 조속한 완공이고 그리고 1순환과 2순환을 연결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X역 환승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서부권에서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지점이 김포 한강선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반면에 여기에는 GTX D 노선은 그 당시에는 물론 표현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이 있는데 첫 화면에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에는 김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간선 기능 회복에는 1순환, 수도권 1순환에 서창과 김포를 연결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순환 전구간 개통인데 이 부분은 또 김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예타에 들어간 계양과 강화 고속도로가 있죠. 이 부분만 지금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보시면은 여기에 김포 한강선이 표현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예타 등을 거쳐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혼잡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광역교통 2030에는 위에 이제 간선도로의 서창과 김포 이거는 제1외곽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2순환 고속도로에 김포 파주가 있고요. 그리고 1, 2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강화하고 개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로 인천 거첨도와 김포 야감리를 확장하는 도로인데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좌측에 그 인천 김포 구간이 제2 외곽도로이고요. 우측으로 서창과 김포 구간이 제1 외곽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되어 있는 김포 관련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광역교통 2030이 발표된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일입니다. 경기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도 내 43개 신규 노선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해 7월 착수했고요. 내년 4월에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재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 확정 고시를 하는데 이 확정 고시가 된 이후에 계획이 변경할 수 있느냐가 또한 관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43개 신규 노선에는 고속철도의 SRT 파주 연장이 있고요. 일반 철도의 GTX A 노선 평택 연장, GTX C 노선 평택 연장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부분에 GTX의 경우는 C 노선 안산 연장만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D 부분은 그 당시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할 때도 없었더랬습니다. 김포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 23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13번에 5호선 김포 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22번에 김포 골드라인 연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양촌역이 종점인데 이 역에서 하군산단을 거쳐서 인천 2호선으로 연결되는 연장 한 7km 정도 되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지만 가능해지는 부분이고요. 김포의 도로망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이 부분도 꼭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이 광역교통 2030에 게재된 GTX 구상입니다. 조금 전에 A 노선, B 노선, C 노선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GTX D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기를 진정 바랍니다만은 현재 광역교통 2030에는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김포 한강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김인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2월에 홍철호 전 의원께서 요구를 해가지고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에 반영이 되었고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김포 한강선으로 명칭을 확정했고 현재 2030 기본 구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 서울시의 경우는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아까 김인수 부의장께서 주제 발표하신 바대로 처음에는 이제 건폐장을 함께 옮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건폐장은 포함을 시킬 경우에 비식값 0.7, 0.9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0.7이 나와가지고 사업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 많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김포시가 비식값 2개를 다 대강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방화 건폐장과 2호선 5호선 연장을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8월 달에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 기전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에 따라 김포 한강선이 포함되자 용역을 통해서 방화 인천 지하철 1호선 원당 사거리 완정역 김포 장기역을 최종 노선으로 하는 안을 지난해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가 지금 비식값 2가지를 다 대강에 제출했다는 것이 저는 사실 문제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은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5호선 유치에 대해 연장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어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없는 반면에 GTX-D 노선을 위해서 10만인 서명을 하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GTX-D 노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D 노선은 홍철호 전 의원이 작년도 11월 21일 국회 국토전체회의에서 한강신도시를 격려하는 GTX 노선의 정부 계획의 반영을 요구했고요. 당시 이제 최기주 대강위 위원장은 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긍정 답변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올 초 그 경기도를 비롯해서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가 GTX-D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선도 어느 정도 정한 것 같고 이 용역을 위해서 서로가 균등하게 연구 용역비를 부담하자 이런 부분까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GTX-D 노선 및 신정 방화 차량 기지가 제4차 국도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은 사태가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4월 달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그 신정 방화 차량 기지는 내년 8월 달이고요. 그런데 김포시의 태도가 지금 다시 모호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5호선은 유치하되 건폐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는 비식값 0.7을 의미하고 5호선 유치하되 건폐장을 포함시키자. 이거는 0.9를 의미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노선명은 김포 한강선인데 다른 도시로 가는 사태도 최악의 사태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수 부원장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시 철도과 상황 인식이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2호선,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용역 시행 관련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위치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정책 대응 방안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금폐장을 안 들어오는 0.7로 했다가 아닙니다. 금폐장을 가져오는 0.9로 했다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시장님이 토론자도 이렇게 헷갈린다는 걸 좀 아셔야 될 텐데, 만약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됐을 때, 금폐장을 포함시켜 가지고요, 0.9로 해서 포함시켰을 때, 어쩌면은 철도가는 2호선과 5호선 차량기지 연장으로 비식값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금폐장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8개월, 10월 달이죠. 10월 달쯤 2호선과 5호선 차량기지가 확정될 경우에 금폐장은 빼고 이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비식값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문제는 5호선 연장은 이미 정부 계획에 2030과 4차 국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안정적인 사업이고요. 나머지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투명한 미래를 보고 어떤 김포의 철도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난 좀 모호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김포시 철도당국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행정과 전략을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 나와 있다면은 직접 여쭤도 보고 답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시민으로서는 참 답답한 문제고요. 그리고 금폐장을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좀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며 시민 피해가 없는, 그리고 어떤 그런 위치에 금폐장도 고려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호선 김포 연장은 반드시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종규 대표님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각 대표님처럼 우리 한강선 핵심 추진 기관인 김포시 관련 부서장이나 관계자들이 좀 나오셔서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시민들한테 좀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신 한강 신도시 클린데이 김종식 위원님, 지금 두 분의 발제 내용과 이제 곽 대표님 말씀 들으셨는데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민의 대표로 오긴 했는데 제가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4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의문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부분은 좀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또 김인수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그냥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뭐 어느 분이 답을 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지금 5호선 지금 현재 뭐 거의 공식화되다시피 한 현재 노선이 아까 김포저널의 의원님께서 5호선은 김포시에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현재 같이 국자 노선을 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 기억으로 김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이버포를 한번 돌렸던 적이 있는데 현재 노선보다는 직선으로 오는 노선을 훨씬 더 많이 원하죠. 제가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따로 있는데 그것과 다른 노선을 김포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폐장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인데 아니죠.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김인수 의원님께서 아주 용기를 가지시고 테이블에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용기를 내신 것으로 전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건폐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리로 안 들어오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폐장이 저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끌고 가는 거는 오히려 건폐장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꺼내놓고 그걸 오히려 회피하는 꼼수 같은 게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절단행위 가장 이제 분진소음을 발생시키는 절단행위가 이제 못하게 됐다 했는데 그럼 이게 법적으로만 못하는 건지 그 전체 공정 과정에서 아예 필요가 없어진 건지 그럼 저희가 건폐장을 받아들였을 때 절단행위가 빠진 건폐장이 들어온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부터 해갖고 지금 우리가 건폐장을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면은 그 전에 홍철호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최신화된 거 그리고 지화화 그래서 어떤 공해를 최소화시키는 거 이런 이제 형용사적인 것만 나열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갖다 놔야지 그래야지 그때부터 시민들이 건폐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GTX-D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기 신도시 사람들은 사실 5호선을 좀 많이 잊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GTX-D가 됐을 때 그 5호선과의 관계가 이게 동시에 다 될 수 있는 건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발표하시면서 늦었다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이게 이런 자리가 좀 더 이런 고민이 좀 더 일찍 됐으면 어땠을까. 지금 뭐 서울시는 이제 결정의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김포시가 이런 고민을 한 거를 가지고 그 결과를 내서 실제 2030 계획에 반영시키는 이런 스케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예민한 부분 때문에 신도시의 우리 시민 단체 분들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또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답변에 앞서서 아마 요 한계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환경 전문가라든가 철도 전문가를 좀 모시고 이 토론회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역시 또 참석을 원치 않으셔서 오늘 이 자리는 그래도 이 발제하신 김민수 부의장께서 그냥 팩트 있는 그대로의 그냥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김민수 의원님 잠깐 간단하게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건폐장 이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폐장 이전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방화동 그 차량 기지 아니 그 방화동 부지가 지금 건폐장이 있는 현존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건폐장을 김포시로 옮겨야만 이거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식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 방화동이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지. 그리고 방화동 차량 기지를 개발하면 서울시 그 사전 용역 자료에 의하면 약 8천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 5호선 연장에 그 비용이 투입됨으로써 비식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비식값이 내려간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비식값은 또 그렇게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 처리 업체나 용역 운반 업체들은 사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 경비를 따져서 이익이 발생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들 논의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 관계자도 아니고 대광위 관계자도 아니고 시장님도 아니어서 법률 개정이 돼서 그런 어떤 환경의 위험성이 약화되었다 그런 말씀만 드리는 거지. 그것이 법률 개정됐으니까 그게 조금 환경에 좀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으니 김포로 가져오자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김포시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회피하고 나서는 김포 한강선의 연장 문제를 논의할 수 없으니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제가 팩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이고요. 제가 저 환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좀 드렸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그 곽정규 김포전을 대표께서 오늘 패널로 참석하셔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덧붙여서 뭐 반복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과 조례와 규칙, 지침 내지는 내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포 시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김포전을 곽정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토교통부의 대광위에서 이미 2019년 3월에 대광위가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 2030 계획을 작년 10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중앙정부도
발표를 했고, 즉 다시 말하면 김포 한강선이 포함될 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 약간 사이드로 논의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GTX-D는 공식 계획이 없어요. 정부 계획에도. 그리고 경기도 건의사항에도 보면 아까 곽정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도 GTX-D 노선에 언급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도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 언급도 안 하고 있고요. 계획이 없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김포 한강선만 추진하고 GTX-D는 그러면 하지 말자는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 들어오면 다 좋은데 일단 공식적으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조만간에 지금 이 계획이 입안돼서 확정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김포시에서 공론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 며칠 전에 보면 온라인상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두 군데에서 지금 GTX-D 유치 지지 서명 온라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하고요. 하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김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시민들은 각종 인프라가 완비되어야 여러 가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여망을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포시는 현재 정부 계획이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에다 입안을 해서 추진해 주고 김포 한강선이라고 명칭까지 정해주고 노선도까지 그려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 상황도 모르는 기준이 0.9 이상이어야만 기재부 예태를 통과하는데 떡하니 0.78로 서류를 제출해 놓고 그거를 심사위원장이 도로 이거 가져가서 고쳐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김포시 도실철도과의 자료 저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도 내년 7월 달에 서울시 계획이 결정나면 그때 상황 봐서 하겠다. 이런 상황인식이나 전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또 하나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원폐장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사실관계 규명도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고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비시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그 입안의 기준이 0.9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0.9가 넘으면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0.9가 되지 않으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 연말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2026년 이전에는 우리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속칭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또 2026년에 그다음 채택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약에 대광에서 입안이 돼서 국토교통부에 통과할 경우 또 건설부터 준공 그 다음에 실제로 김포 시민이 이것을 이용할 때까지는 4, 5년 내지 5, 6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역교통 2030 계획, 정부 계획에 이미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도 지금 이 계획을 다 건의를 했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잡고 있지 않은 GTX-D를 갖다가 지금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집행기관에서 이래도 되는 건지 난 진짜 이거 참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다 들어오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 먼저 정부 계획에 짜 있는 것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먼저 말씀하신 그 한강선, 김포 한강선 노선이 시민들은 직선을 선호하는데 어떤 노력을 왜 기울이지 않았나 하는 그 시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BC값이 이렇게 직선으로 갔을 때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뭐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동안에 제가 아는 정도의 말씀으로 BC값이 좀 적게 나올 것 같고, 또 그 우리 인천시 서구에 또 어떤 정치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아까 좀 놓친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정화영 시장께서 저희들이 8월 초에 아니 왜 김포 한강선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려고 노력을 좀 안 하시냐 이렇게 질타를 좀 했더니 무슨 8월 3일 날 언론에 보면 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김포 한강선 정상 추진 일부 언론이 사실 왜곡.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토론에 정상 유치란 말이 자꾸 들어가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정상이라는 말을 안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한 거 보면 김포 한강선 정상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좀 상식선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울어야 젖줍니다. 이게 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면 그럼 잠깐 지어가는 의미에서 혹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시 올라온 의견들 혹시 있습니까? 뭐 중요한 거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뭐 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요거 팩트 있는 사실만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내용들이 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우리 김인수 부의장께서 답변 드릴 것만 좀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포시는 김포 한강선 유치 의지가 있는지, 김포시가 김포 한강선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야 할 구체적인 뭐가 있는지, 일부에서는 지하철 5호선의 종착역이 검단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와 김포에서 공항이 단선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고요.
또 다른 분, 건폐장 없이 통합 기지창을 서울에서 제시했는데 왜 계속 건폐장을 언급하시나요? 대안인 통합 기지창을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뭐 간단한 내용이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김인수 부회장께서 그냥 간단하게 있는 사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서울 지하철 2, 5호선은 지금 용역을 올 7월에 줬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역이 내년 7월 달에 아까도 주재 발표 내용에 나와 있듯이 내년 7월 달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용역 결과 이전에 이 모든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또 뭐 건폐장 없이 통합 기지창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에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김포 갑 지역에는 이제 김두관 국회의원님, 을 지역에는 홍철호 의원님, 또 검단 지역에 참고적으로 이제 신동근 의원이라는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현실 이렇습니다. 지금 고양시 일산구인데 이제 일산이라고 통상 하죠 저희가. 거기도 지금 지하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구가 약 108만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이제 파주시도 한 45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만이 넘는데 지금 거기도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데 적자 노선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가 약 그 당시만 해도 한 45만. 근데 이제 이 검단이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5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김포가 이제 검단을 합치면 100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참 김포 분들은 광역교통이라는 것은 최단 거리에서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직선화가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마 이제 이게 뭐 제2 노선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고촌, 뭐 검단,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도시를 통해서 저 경기도 북부 오개면 쪽으로 그렇게 노선도가 그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신동근 의원이랑 홍철호 국회의원은 국토위에 소속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이 기재부에 있었습니다. 국토위에서 비시값이 0.9가 넣어야 예타를 놓고요. 기재부에 또 김두관 의원님이 있으니까 환상의 조합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아시다시피 김두관 의원님은 이제 뭐 양산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홍철호 전 의원님은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낙선하셨기 때문에 제야에 있고, 지금 이제 신동근 검단 쪽에 의원님만 지금 국토위에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멀어진 분들 얘기보다는 현직에 계신 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루머가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렇죠. 검단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에 있다. 그러면 이왕 짜진 계획 자기 쪽으로 더 힘을 쓰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 지금 물론 이제 저희 김포 지역의 을 지역의 박상혁 국회의원이 이제 새롭게 초선으로 지금 등원을 했는데 그분도 계시고 지금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해야 되는 게 이제 정화영 김포시장님인데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시장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통계적 결과 제가 주재 발표문에서 내용 그 사례 도시철도과 보고 자료라든가 김포시에서 대광에 내가 서로 제철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볼 적에 지금 과연 김포 한강선이라고 중앙정부에 정해진 것조차도 신경 쓰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것이 자료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 중에 그 답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건배정 문제. 여기 건배장 소음 분진 가장 큰 원인이었던 수지분반 업체의 절단행위가 올해 4월 19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이 답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토론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 패널 분들 발언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곽종규 대표님. 네,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출직들의 노력이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선출직 분들은 GTX-T 노선에 상당히 이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포 한강선 같은 경우는 아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한 중에도 나왔는데 이게 직선하지만은 나중에 이게 직선화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검담도 가야 되고 또 시내폴리스도 들릴 줄 모르고요. 그리고 골드라인 적자 폭을 더 심화시킬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김포 한강선이 제4차 국토 철도망 계획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포 선출직 공무원들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을 포함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떤 모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김포 한강선 유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채널이 하나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아마 그런 채널도 좀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해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오늘 진짜 굉장히 예민한 부분 때문에 사실 참석하기 어려웠을 텐데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김종식 위원님 좀 마무리 또 혹시 부탁하실 우리 시민들에게 아닌 또 우리 곽 대표님처럼 저희 선출직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뜨거운 문제인데 이렇게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김인수 의원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뭐 시작이잖아요, 그죠?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어쨌든 오늘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5호선이 가장 지금 많이 진행된, 많이 구체화된 그 광역교통 수단인데 시민들 의견들 많이 반영된 그런 좋은 안이 빨리 굳어지길 바랍니다. 정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발제하신 김인수 부회장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아까 제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를 위해서는 건폐장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올 기회를 놓치면 2026년에나 논의 가능하다는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곽종규 대표님, 김종식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김포 한강선 추진을 위한 핵심 기관인 김포시 관계자, 또 우리가 참석을 요청했던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님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포 한강선 건설은 대도시 진입을 앞둔 김포시의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 한강선 정상 유치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확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 역시 김포 한강선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김포시의회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